박상규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춥습니다. 예,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뭐 목소리는 생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목소리가 제일 늦게 늙는다고 하니까. 예.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목소리 뭐 쌩쌩하시잖아요. 예, 참 대단하십니다. 평생을 갖다 언론인으로 뉴스 전하시고 그리고 살아오셨는데 참 저로서는 좀 부러울 그럴 따름입니다. 자, 평론가님, 이재명이 말입니다. 12월 3일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2024년 12월 3일을 그러니까 계엄이 있었던 바로 그날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자 이렇게 대통령실에다 지시를 했더니만 그걸 민주당이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법제화하겠다.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법안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계엄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과 군인들에 맞섰던 이 사람들 몽땅 다 이제 민주화 유공자 되는 겁니까?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예,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이 나왔었죠. 동학 운동까지도 민주화의 운동으로 기념을 하자. 뭐 예. 일종의 그래서 아니 그 100년 200년 전 사건까지 다 들춰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볼 것이냐, 어떤 하나의 뚜렷한 민주화의 무슨 기념일로 볼 거냐. 그래서 예. 별 말이 다 많았잖아요. 자, 예. 12월 3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는 어쨌든 그날 밤에 이 비상계엄을 헌법에 따라서 다수결로 해제 요구를 하고 의결을 한 겁니다. 법적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한 데 따라서 군병력은 뭐 그다지 큰 불상사도 없었고 예. 철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사태는 6시간 만에 종료가 된 것이 예. 전부입니다. 자,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는 5.18과 같은 것이냐 이것이 그것에 대해서도 따져볼 바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날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이걸 민주화 운동의 기념일로 지정을 한다? 방금 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유공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 예. 무슨 그 정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개유정난 같은 거. 그럼 꼭 뭐가 나옵니까? 공신이 나오잖아요. 예. 뭐 하나의 그 왕조를 세우는데 기여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뭐 내란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면서 그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재판부에 의해서 내란으로 결론이 날지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사태고 그것이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해제된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것인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12.3의 무슨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딱 못을 받고 재판에 압박을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 내란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극복했다. 그 시민들과 함께 극복을 했으니까 그날은 그런 내란을 극복한 그 국가 기념일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 예단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까지 지정된 그런 사건인데 너희가 감히 이걸 무죄 판결을 해? 바로 이런 그런 거죠. 얘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곳곳에 지금 그 기념물이 지금 서 있어요. 뭐냐면 뭐 우원식이 담을 넣던 그 쪽문 있잖아요. 그쪽에다가도 무슨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여기가 뭐 어떤 장소 뭐 헬기 내리는 그 헬리포트에도 그 잔디밭에도 무슨 장소 해가지고 국회를 지금 다크 투어라고 그러잖아요. 다크 투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게 관광 코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서 못을 박으면서 국회 전체를 하나의 그 내란몰이의 장으로 지금 예. 하면서 국가 예산이 알려진 것만 4억 3천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유. 자, 이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도 아직 내려진 바가 없고 예. 역사적인 평가는 훨씬 후세에 보통 역사가들이 말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200년은 지나야 가능하다. 당시에 그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200년 정도 지나야 그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죽고 예. 비로소 그 후세의 그 후손들이 역사가들이 당시의 모든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예.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스티유 감옥을 깨고 예.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걸고 뭐 아시다시피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두대로 처형을 했는데 예. 그 뒤에 그 후손이 프랑스 왕이 되기도 했고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굴곡이 있었습니까? 예. 이렇듯이 역사를 그 당대의 그 지금 불과 한 1년밖에 안 된 정권에서 이것을 재단한다? 대단히 그 위험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몰상식한 일이다. 1년은요. 6개월 이제 겨우 지났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기 척척 맞게 이 법으로 지금 만들어서 뭐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유공자 선정 기준은 뭘로 할 건가요? 그때 그러면 그 국회 앞에 몰려 나왔던 시민들 그분들을 유공자로 모십니다라고 뭐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내야 합니까? 그럼 뭘로 인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적인 문제 제가 좀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대통령이 그날 지금 이재명이 시민들과 함께 어디 뭐 빛의 혁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퍼레이드를 벌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 행진도 하고. 내일 행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아까 최 앵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직위원 판사를 향해서 또 내란 관련 그 내란 뭐 중요 종사 임무 혐의 당장 오늘 추경호 예. 국민의힘 의원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지금 몇 시간 지났잖아요. 예예. 이 영장 전담 판사에게도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 이 중요한 내란 사범인데 너 만약에 영장 기각하면 알아서 해. 저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를 지금 그것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당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아주 부적절한 그런 자기들만의 기념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세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참 어처구니없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 법안을 재입법해라. 이게 원래 올해 초에 이 최상목 그 당시에 이제 권한대행에 의해서 대대행에 의해서 입법 과잉 또 위헌 논란 이런 게 일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그런 법인데요. 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고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이런 무제한 처벌을 하겠다는 이런 법안 도대체 왜 이거를 재입법하라고 하는 걸까요? 인류 역사에 이런 식의 그 법이 예. 저는 두 군데에서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물론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게 바로 나치 독일에 대한 뉘른베르크 예. 전범 재판 전번 재판에서 그리고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 전범 재판. 2차 대전에 전범들을 단죄한 것이잖아요. 예. 그때 특히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서방 연합국들은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와 이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여러 가지를 쭉 나열했어요. 지금 보면 뭐 여기 그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 나치 나오잖아요. 나치 전범을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겠냐. 아니면 대물림으로 책임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말은 군사 쿠데타라고 규정을 한 것이고 예.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뭐 그때 지금 아직 재판을 해봐야 아는 누구를 뭐 끄집어내라든가 그런 말이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정치인 체포 명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지렁이 글씨체도
지금 뒤집히고 있는 형국이고 예. 다 그런 것들 어떤 것인지 말로만 안 했지만 그걸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또다시 나치전 법인 거예요. 장경태가 어제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아니 사법부가 너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지금 말살하려고 한다고 따지니까 자기 그 국회 어제 가서 서울경찰청 가서 무고 및 뭐 폭행 혐의로 맞고소장 내고 와서 예. 와서 바로 이제 와서 한 거 아니에요. 3번 장경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치야. 윤석열이 나치다. 윤석열이 나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 나치란 말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나치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나치다라고 그 나치를 되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하니 죽은 히틀러가 생각해도 황당할 거예요. 왜 이걸 한국의 좌파 정권이 자기를 끌어다가 이걸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건지 예. 제가 보기에는 참 뜬금없이 나치와 히틀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다. 뭐 그런 비유를 저는 쓰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요. 저게 전 정부에서 아까 최상목 대대행이 예. 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아니 요 여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분명히 이 4가지 어떻게 보면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이 법위의 균형성 이런 원칙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할 때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할 때 항상 제한을 딱 두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없애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예. 법이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과유불급인 거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남용하면 안 돼요. 우리 많이 쓰던 제약 그 CF의 문구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약 모르고 오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 예, 예.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법은 정당한 목적, 적합한 수단에 떠나서 또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입법권을 쥐고 있다고 아무 법이나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만들어낸다고 다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왕이 독재하면서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국민들 죽이고 뭐 너는 내 기분이 더 나빴으니까 너는 완전 삼족을 멸해야 돼.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 예전에 왕조 시대의 그 독재적 군왕도 예. 조선 시대만 해도 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예, 예. 유일하게 그것을 무시한 왕이 딱 하나 있었죠. 연산군. 그 특이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고 평가받는 그 태종 이방원도 그렇고 예. 뭐 그 상당히 강력한 군주도 군주로서도 왕정 시대에도 견제를 받았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법에 의한 통치, rule by law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법치가 아니에요. 예, 예. 법의 통치, rule of law.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정신에 따라 세워진 그 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곧 법치인 것입니다. 예, 예. 지금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법을 농락하는 정치인 것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뭐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니까 네. 한 번 폐기된 법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재입법을 하라? 그러면서 지금 정성호 자기 그 절친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보고 무슨 100조 비율을 썼던데 100조가 뭐 수면 밑에서 발을 열심히 놀린다고요? 예. 원래 그 표현은 100조보다도 저는 오리로 알고 있어요. 오리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흘러 내려가지 않으라고 열심히 물갈퀴를 젓는다는 건데 그게 과연 그런 비유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포기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고마운 게 꽤 많잖아요. 그런 것을 비유했는데 고마운 거였군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애 많이 쓴다. 상당히 저는 뜬금없는 비유를 썼고 왜 거기서 왜 100조가 나옵니까? 그 오리 물갈퀴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력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표현 역시 적절치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거기 자막에 있으니까 아까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 최 부장님 잘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예. 크게 덧붙일 건 없는데 정교 분리라는 건요. 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란은 대통령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그 위에 있는 나라. 예, 이게 예. 뭐냐면 신정 일치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우리는 국교가 없는 나라예요. 예. 우리 역사에 국교가 있던 때는 제 기억에는 고려가 있습니다. 아, 불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예, 예. 했었죠. 근데 조선에 와서는 성리학으로 하면서 억불숭유책을 썼기 때문에 예. 일부 왕들은 뭐 불교에 의지하기도 했지만 세조도 그렇고 태종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한 것이지 국가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국교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를 세운 이후로 국교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가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 자체가 틀렸어요. 예. 우리는 이란이 아닙니다. 이란에는 아야톨라 호메인이라고. 그 아야톨라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고 호메인이는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예. 그 뒤에 이 후계자들 지금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오잖아요.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정교 분리가 안 된 신정 일치 국가인 겁니다. 예. 우리는 이란이 아니에요. 뭘 새삼 이제 와서 정교 분리를 하자는 겁니까? 다 잘 지켜오고 있는데 특정 종교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통일교를 예로 들었고 예. 또 하나는 그 일본의 무슨 그것도 통일교입니다. 종교단체 해산 예. 그런 거죠. 가정연합인가 뭐 그런 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일부 기독교 보수 계열의 교회들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예. 그것도 법과 원칙을 법에 따르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정교 분리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예요. 예. 미국에서도 목사 출신이 대통령 선거 나오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예, 맞습니다. 그 예. 유명한 제시 잭슨이 목사예요. 예.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 걷거나 강제로 뭐 무슨 그건 사이비로 해서 뭐 신도들을 모아서 혹세무민을 하거나 그거는 형사범죄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 단죄하고 그렇게 한 종교 단체를 해산한다는 것이지 혼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의 오늘 그 국무회의 발언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좀 알려면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백조 비유도 분명히 뭐 오리하고 백조는 그건 넘어간다고 치죠. 그게 그거라고 예, 해도 넘어간다고 치지만 그러나 이런 정교 분리 같은 것도 정반대로 알아가지고 아니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고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고요. 이 일본에서도 뭐 종교재단에 대해서 법인 해산 명령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통일교 일본에 있는 저 통일교가 가정연합이라고 예, 나오잖아요. 두 번째 가정연합이라고 줄에.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뭐냐면 저 가정연합이라는 거에서 막 일가족의 어떤 그 전 재산을 다 헌금하게 막 만들고 그런 행위들이 막 있으니까 일본에서 야 이런 고액 헌금이나 물건 강매 이거는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해산을 시킨 겁니다. 아, 우리나라도 예를 예. 들어서 그런 기독교를 표방하고 혹은 뭐 불교를 표방하지만 사이비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과거에 일제시대의 백백교 뭐라든가 또 어떤 뭐 JMS 같은 거 예, 그거는 예. 뭐 다큐멘터리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교주가 지금 그 범법자가 감옥으로 가 있지 돼가지고 않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거기서 그 뭐 죽게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감옥 안에서 그 생을 마친 그건 범죄자로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단죄된 것이에요. 그런 종교 사이비 단체와 엄연히 정통 기독교니 혹은 뭐 정통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예.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 미국은 정교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든 기독교 보수주의 목사들이 정치적 발언도 하고 매우 많죠. 네, 대통령 선거, 총선, 상원 의원,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정교 분리가 안 됐겠네요. 좀 정확히 좀 알고 발언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모르니까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서 거기 장관들
쫙 앉아 있는 분들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저게- 큰일 나죠. 저게 정교 분리가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실제로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뭐 민노총의 정치 행위 또는 뭐 시민단체라는 촛불 행동의 정치 행위,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교단체가 정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산을 해야 된다면 민노총이나 이 촛불 행동도 다 해산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잖아요. 예. 미국의 수정헌법 1호 그러니까 어메드먼트 예. 컨스티튜션은 1조가 표현의 자유예요. 예. 아니 종교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어떤 법적인 권리보다도 우선한다는 게 미국의 헌법 1조라고요. 미국은 뭐 그런 말 안 했을까요? USA는 민주공화국이다. 왜 그런 말을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 미국의 제퍼슨, 애덤스 이런 그 필라델피아 독립선언을 기초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썼을까요?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예. 그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거슬른다고 해서 그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게 정교분리 아니냐라면서 법무장관 등에게 법제처장도 뭐 포함이 되겠죠. 검토를 해봐라. 검토해보라는 건 말이 검토지. 시행하라는 거죠. 빨리 시행해봐라. 그 방안을 만들어서 당하고 해서 해라. 그 지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좀 저런 그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하려면 학자들의 고증도 좀 거치고 그래 중요한 발인데 그냥 그렇게 너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 놓고 아까 그때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한 말은 나의 실수 뭐 이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범죄 행위, 국가가 국민을 갖다 탄압한 그런 범죄를 갖다가 처벌하겠다. 그런 범이나 그리고 그걸 뭐 영원히 전범처럼 처벌하겠다. 나치 그 당시 뭐 전범을 한다든가 일본의 어떤 전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사회적 논의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연구가 충분히 되고 나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반박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 지금 어떤 그 정권 유지가 지금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지금 온갖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